오늘 이야기는 노후자금까지 빼서 보증서 줬다가 은행 창구 앞에서 고객님은 그냥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엄마들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도 자식 지인 부탁에 도장 찍어준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장미는 채무조정 창구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첫 번째 남자 이름을 서류에서 똑바로 읽게 됩니다. 장미와 수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상담하러 갑니다. 창구 직원은 숫자로만 엄마를 판단하고 이 정도면 사실상 노후 파산 직전이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상담 과정에서 30년 전 보증서 줄 때 함께 서류에 올라갔던 남자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장미는 엄마가 평생 숨겨온 첫 번째 남자가 우리 집 빚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현실 서류 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 장미는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실수를 대신 갚고 있다. 는 생각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낼 용기를 조금씩 갖게 됩니다. 아침 골목 공기가 유난히 싸늘한 날입니다. 반찬 가게 셔터는 평소보다 늦게 올라가고 유리문 안쪽 불도 늦게 켜집니다. 가게 안에서는 수키가 계산대 위에 놓인 독촉장 더미를 한 장씩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두고 멍하니 서 있다가 엄마가 종이를 접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엄마, 오늘 가게 안 여는 거예요? 라고 장미가 묻습니다. 수키는 종이를 봉투 안에 넣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가게보다 먼저 가야 할 때가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복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장미와 수키를 번갈아 보며 묻습니다. 어디라도 다녀오나 둘이서? 라고 복길이 말합니다. 수키는 대답을 피하며 금방 다녀올게요. 반찬은 오늘 좀만 했다가 오후에 열자. 라고 말합니다. 장미는 엄마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봉투 위에는 굵은 글씨로 채무조정 안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엄마, 정말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라고 장미가 묻습니다. 수키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숫자가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수키가 말합니다. 골목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안에는 장을 본 봉지를 든 노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습니다. 장미는 창밖을 보다가 반대편 자리에서 휴대폰 뉴스 영상을 보는 아주머니 화면을 흘끗 봅니다. 60대 이상 개인 파산 역대 최대라는 자막이 지나갑니다. 나이 들어서 파산 신청하러 법원을 간다는 게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라는 앵커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도 조금만 더 가면 저 뉴스 속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도 뉴스 속 숫자를 자기 일처럼 느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 두 사람은 신용회복지원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에는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고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어른들입니다. 장미는 번호표 기계 앞에서 잠깐 멈추고 엄마, 우리만 이런 거 아니네. 라고 말합니다. 수키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다들 자식 믿고 남편 믿고 사람 믿다가 여기 앉은 거겠지. 라고 답합니다. 직원이 호명합니다. 정수키님 들어오세요. 라는 말에 수키와 장미가 동시에 일어섭니다. 작은 상담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컴퓨터 그리고 서류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상담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알아보러 오셨죠? 서류 먼저 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수키는 봉투를 내밀고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고 앉습니다. 직원은 금액과 연체 기간을 훑어보고 키보드에 숫자를 빠르게 입력합니다. 총 채무 금액이 이 정도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완제는 거의 불가능하시고요. 라고 직원이 말합니다. 말씀 편하게 드리면 사실상 노후 파산 직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지만 직원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나이에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라고 수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원금 일부 탕감, 이자 정지, 장기 분할 상환.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님 재산과 과거 거래 내역은 모두 확인합니다. 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직원은 다른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예전에 보증 서셨던 기록이 여기 있네요. 이때 같이 이름이 올라간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크린에는 오래된 계약서 스캔본이 뜨고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직원은 그 종이를 빼서 수키 앞에 돌려줍니다. 당시 채권자 측 대표, 보증 당시 동행자, 여기에 적힌 이름 맞으시죠? 라고 묻습니다. 수키의 손이 떨립니다. 장미가 그 종이에 눈을 떨어뜨립니다. 마동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장미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으며 머릿속에서 뉴스 속 얼굴과 엄마 방에서 본 옛날 사진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이 사람 엄마 예전에 사진 속에서 보던 그 사람 이름이네요. 라고 장미가 말합니다. 수키는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빼앗듯이 접어버립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조정부터 해야지. 라고 수키가 말합니다. 직원은 담담하게 계속 설명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려면 왜 이분을 위해 보증을 서셨는지도 한 번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냥 내가 바보였다로만 넘기면 이번 일 끝나고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장미는 그 말이 꼭 자기네 집을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아 직원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엄마, 이 사람 때문에 보증 서신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에 서신 거예요? 라고 장미가 묻습니다. 수키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직원은 조정안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새로운 빚 절대 지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복도로 나와 앉아있는 다른 60대 어른들을 지나치며 장미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 각자의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선택 때문에 여기 앉아있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도 젊을 때 한 번 잘못 써준 도장 때문에 아직도 빚을 갚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키는 말이 없습니다. 장미도 조심스럽게 옆에서 걸으며 주머니 속 계약서 사본을 다시 만져봅니다. 종이 위 이름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 앞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 장미가 입을 엽니다. 엄마, 오늘 본 그 이름 있잖아요. 라고 장미가 말합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첫 번째 남자 이름이죠. 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집니다. 수키는 귀를 막고 싶은 사람처럼 손가락을 쥐어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장미가 이름까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아직 과거 이야기는 듣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젊을 때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는 투자였고 지금은 노후자금 사기가 되어 돌아온 첫 번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친구의 입에서 그 남자 때문에 내 노후도 박살났다. 라는 말이 나오는 날 장미는 더 이상 엄마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30년 전 엄마의 첫사랑이 어떻게 여러 집 노후를 한 번에 무너뜨렸는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수키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너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집 하나를 날렸다. 라고 말하며 자신도 같은 남자에게 노후 자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음을 털어놓습니다. 장미는 엄마와 친구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첫 번째 남자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 여러 집 노후 자금을 빨아먹고 사라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장미는 병원이나 집 거실이 아니라 엄마가 가장 숨고 싶어하는 친구 앞에서 이제는 엄마 대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회차는 엄마의 첫사랑을 드라마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범죄와 노후 파산의 시작으로 끌어내리는 작은 클라이맥스입니다. 다음날 오후 반찬 가게 안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수키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어제 받은 채무조정 안내문을 다시 펼쳐봅니다. 조정 심사 중이라는 글자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울리자 장미는 자동으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의 중년 여인입니다. 여인은 수키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키야. 라고 부릅니다. 수키는 잠시 멍해 있다가 영자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오래전 같이 일했던 공장 동료,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장미는 주방 쪽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나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TV에서 보고 겨우 찾아왔네.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반찬 가게 한다는 소문 듣고 그냥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았지. 라는 수키의 말 뒤에 공기가 잠깐 멈춥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보고 싶어서만 온 거면 좋았겠다. 나 사실 너한테 따지러 왔다.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수키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따지다니. 라고 수키가 묻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대출 계약서와 투자 약정서라는 글자가 번갈아 보입니다. 너 기억나? 그때 그 사람이 우리 둘한테 뭐라고 했는지. 라고 영자가 묻습니다. 이 돈만 모으면 우리도 가게 하나는 가질 수 있다. 늙어서도 월세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라고 영자가 덧붙입니다. 장미는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춥니다. 수키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남편 몰래 모아둔 노후자금까지 다 그 사람한테 맡겼어.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게 수키야? 라는 질문이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라졌지. 연락 두절, 전화도 꺼지고 주소지도 가보니까 이미 집 비워져 있더라. 라고 영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영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 사람 이름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마동석 아니면 너는 다르게 불렀나? 라는 신랄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장미는 주방에서 그 이름을 듣고 어제 채무조정 서류와 뉴스 화면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도 어디선가 이런 남자 한 명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젊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나이 들고 보니 빚과 상처만 남긴 사람들 말입니다. 수키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구겨줍니다. 나도 당한 거야, 영자야. 라고 수키가 겨우 말합니다. 나는 돈만 아니라 애까지. 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집니다. 영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냅니다. 그래, 너는 사랑이고 나는 투자였지.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더라. 우리 둘 다 이 나이에 채무조정 창구 앞에 줄 서 있는 신세. 라는 문장이 가게 안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엄마가 혼자만 이런 실수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이런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 라는 생각이 같이 떠오릅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나는 남편한테 끝까지 못 말했어. 내 잘못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면 나 같은 사람 너무 많더라. 60대 노후 파산, 지인 돈 빌리고 안 갚은 사건들. 이라고 덧붙입니다. 수키는 눈을 들어 영자를 바라봅니다. 나도 안고 가려고 했어. 라고 수키가 말합니다.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라고 덧붙입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뒤편에 서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장미가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영자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얘가 내 딸이야.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수키는 냉수 한 잔을 마시듯 그래, 우리 장미다. 라고 대답합니다. 장미는 두 어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이제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의 첫 번째 남자 이름이 우리 집 빚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수키는 눈을 크게 뜨며 장미를 바라봅니다. 장미야, 이건 너희 세대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라고 수키가 말합니다. 장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이미 우리 세대가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그 사람 믿고 찍은 도장 때문에 우리 집은 지금 채무조정 신청하러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영자는 장미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다. 우리 때 잘못한 거 애들이 대신 갚고 있지. 라고 영자가 말합니다. 장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엄마 첫 번째 남자 이름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라고 선언합니다. 엄마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 우리 집과 이모 집 노후를 박살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수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 이름은 네가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수키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부끄러워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장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엄마와 친구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부끄러워서 숨긴 이름을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대신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세대 애들도 똑같은 실수할 거예요.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젊을 때 잘못 믿은 사람 이름을 아직도 입에 못 올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름을 한 번쯤 입 밖으로 꺼내야 그 사람한테서 진 빚이 어디까지인지,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보입니다.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좀 덜 원통하다. 누군가는 이걸 끊어야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수키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영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장미야. 라고 덧붙입니다. 그날 밤 장미는 집에서 채무조정 서류와 영자가 두고 간 계약서 사본을 나란히 펼쳐놓고 봅니다. 두 서류에는 같은 시기, 같은 남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습니다. 엄마의 첫 번째 남자는 그냥 한 사람 인생만 망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장미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 집 노후와 여러 엄마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람, 그걸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라고 장미가 속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장미는 계약서 위 이름을 펜으로 동그라미 치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우리 집 빚을 부를 겁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잘못이라고요. 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엄마와 딸이 채무조정 창구까지 끌려가는 순간부터 엄마의 첫 번째 남자가 여러 집 노후를 박살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지점까지를 한 줄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엄마와 딸은 결국 은행과 신용회복센터 문을 두드립니다. 창구 직원은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떤 세월을 건너왔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만 보고 이 정도면 사실상 노후 파산 직전입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젊을 때 가족 위에 참고 살고 사람 믿고 도장 찍었던 세월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상환 불능 채무자라는 네 글자로 말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동안 직원은 예전에 보증을 설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꺼내봅니다. 그 종이에는 엄마 이름 옆에 한 남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미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공식 서류에서 또렷하게 읽게 됩니다. 엄마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그 이름, 엄마의 첫 번째 남자 이름입니다. 그 순간 장미는 깨닫습니다. 우리 집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엄마의 첫 번째 선택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엄마는 입을 다뭅니다. 이 나이에 그런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건 내일 반찬 재료값이다. 라며 과거를 현재의 가난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장미는 점점 답답해집니다. 엄마가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을 왜 우리가 노후 파산 서류로 정리해야 하냐? 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그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엄마 친구가 반찬 가게를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고생을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반가움보다 먼저 억울함이 묻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너한테 따지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친구는 가방에서 낡은 대출 계약서와 투자 약정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합니다. 너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집 하나 날렸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젊을 때 그 남자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만 모으면 당신들도 가게 하나쯤은 갖게 해주겠다. 늙어서도 월세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라고 달콤하게 약속했습니다. 수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증을 서줬고 친구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노후 자금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과는 같았습니다. 둘 다 연락 끊긴 계좌를 붙들고 이 나이에 채무조정 창구 앞에 줄 서 있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로맨스였던 남자가 나이 들어보니 노후 자금 사기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키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나도 당했다. 나도 안고 가려고 했다. 며 평생 숨겨온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미는 더 이상 뒤편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 두 어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건 엄마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세대가 그 결과를 대신 갚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장미는 엄마와 친구에게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선언합니다. 엄마의 첫 번째 남자 이름, 이제는 제가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라고 말입니다. 엄마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 엄마와 친구의 노후 자금을 동시에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뉴스와 서류 속 이름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장미는 채무조정 서류와 친구가 가져온 계약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봅니다. 두 서류에는 같은 시기, 같은 남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습니다. 엄마의 첫 번째 남자는 한 집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 집 노후를 동시에 무너뜨린 이름이라는 사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장미는 그 이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이 빚은 엄마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빚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에서 잘못의 화살은 엄마에게서 엄마의 첫 번째 남자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로소 젊을 때 한 번 잘못 믿은 이름이 어떻게 30년 뒤 노후 파산과 채무조정 창구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보게 됩니다.